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신용 파생 상품과 2008년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용 위기, 미국발 신용 위기가 이게 신용 파생 상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이번 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96년도부터 신용위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2008년도 의 그 신용 파생 상품의 그 마켓 사이즈, 시가 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파생 상품이란 일단 정의부터 하면은 신용 파생 상품이란 신용 사건과 관련이 된 파생 상품을 우리가 신용 파생 상품이라고 그러는데요. 신용 사건이 회사와 관련된 어떤 신용 등급의 변화일 수도 있고 또는 소버레인 엔티티면 국가와 관련된 신용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신용 상품이 CDS, TRS, CDO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 개 다 아셔야 돼요. 세 개 다 아는데 2008년도 신용 위기랑 관련해서는 이 CDS와 CDO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CDS는 특히 블라이드 마스터라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대학원생입니다. 이 사람이 대학원 다니면서 사실은 개발을 했다고 보죠. 그러고선 이 사람이 이제 JP 모간에 취직이 돼서 JP 모간 일종의 마피아, 이 금융 마피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CDS가 워런 부페 같은 사람은 금융 대량 학살 무기다 라고 아주 비난을 한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CDS부터 우리가 살펴보죠. CDS는 Credit Default Swap, Credit Default Swap의 약자입니다. CDS는. 그러니까 스왑이에요, 스왑.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스왑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스왑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이제 예제로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이따 이제 그림을 볼 텐데, 일단, 보험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CDS를 사는 사람은 보험금 내듯이 프리미엄을 정기적으로 줘요. 그리고 신용사건이 발생 안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준거 채권이 신용사건과 관련된 채권이 부도가 난다. 그러면은 이 CDS를 파는 사람이 이제 약속에 의해서 프로텍션을 해주는 겁니다. 보험금 지급하듯이. 일단 개념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reference entity라는 건 중거자산, 채권이나 국가랑 관련된 어떤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이 A라는 CDS를 사는 사람이 90 bps, 1년에 90 bps의 프리미엄, 보험 프리미엄 내듯이, 그러니까 A가 바이어죠. 1 bps는 1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90 bps면은 이게 0.9%가 되겠죠. 뭐에 대한 원금 100 밀리언 달러에 대한 5년 동안 프로텍션을, 보호를 받는 걸로 생각하고 100 밀리언에 90 bps면은 90만 불이죠. 그죠? 0.9%를 곱하면 매년 90만 불을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이 CDS를 산 사람이. 그리고 이 보험료를 Credit Default Sprea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도날 위험이 높으면은 이 스프레드 값이 비싸지겠죠.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부도날 위험이 없다. 그러면 이 스프레드 값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는 이 CDS를 산 사람이 A가 원금이 지금 100 밀리언이라고 했는데 100 밀리언의 이 채권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실은 갖고 있는 그 채권을 그냥 100 밀리언 받고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부도가 나도 이 채권이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리커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커버 레이트이 40%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40만 불은 회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40만 불이 아니라 40 밀리언 달러는 회수가 되는 거니까 4천만 불인가요? 60 밀리언을 이 프로텍션 셀러가, B가 캐시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구체적인 예를 보면은 이 CDS를 산 사람 A가 바이어죠. 보험료를 매년 90bps를 줘요. 그러다가 부도가 안 나면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그냥 90bps. 이 경우는 원금이 100 밀리언이니까 90만 불을 매년 내는 거다. 5년 동안 부도가 안 나면 90만 불 보험료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부도가 났다. 관련된 어떤 채권의 그 reference entity의 채권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은 이 셀러가 이 채권을 100 밀리언 받고 팔 수도 있고, 첫 번째. 그럼 이 사람은 일단 100 밀리언 주고 그 채권을 받은 다음에 그 채권에서 리커버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R은 리커버리 레이시예요. 이 채권이 부도가 났다고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 회수율 빼기 나머지는 이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부도가 났을 때 아예 그냥 캐시로 회수율에 해당하는 거 빼고, 이게 40%다 그러면 40 밀리언 달러는 회수가 되니까 그거 빼고 60 밀리언 달러를, 그래서 이게 100 곱하기 1만원에서 R이 된 겁니다. R이 0.4라고 그러면 1만원에서 0.4는 0.6이죠. 그 60 밀리언 달러를 그냥 캐시로 세트를 해가지고 부도가 났을 때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그 그림이고. 근데 이제 몇 가지 조금 마이너 윙클, 조금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통상 보험료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게 아니라 쿼터리, 분기마다 내기도 하고 또는 반기마다 내기도 합니다. 반기마다 내면은 이 예제 같은 경우는 90만 불 이자를 내니까 반기마다 45만 불 이자를 내겠죠. 분기마다 하면은 90만 불 나누기 4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도가 났을 때는 Final Accrual Payment라고 이 보험을 산 사람이, 바이어가 셀러한테 그 보험료는 분기나 반기마다 내니까 딱딱 처리가 되고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먼저 내야 돼요. 그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 세틀먼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채권을 넘기고 채권 원금을 받거나, 그러면 그 채권을 가져간 프로텍션 셀러, 이 예제에서는 B죠. B가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부담으로 떠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회수율까지 계산해가지고 그냥 캐시로 세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제를 보면은 회수율을 40%라고 그러고, 부도가 언제 났냐면 3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부도가 났어요. 레퍼런스 엔티티가 되는 그 채권의 부도가 3년 1개월, 1개월 지난 다음에 부도가 났을 때는